다시. 이번 주 세미나는 31기 최인영 학생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CRC 31기 최인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보통 많은 세미나 진행자분들이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양력들이 오늘 주제 진행할 세미나 주제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글 같은 거는 간단하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혹시 세미나들 들으러 오셨었나요? 여기 와주신 분들 중에서 들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한 명? 네, 저번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 세미나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지난주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던 최진영 학경께서 제일 중요하게 말했던 게, 사실 뭐 크롤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마 1,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크롤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하고 기억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진행자 최진영 학경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장 메인 골자는 C 언어나 C++이 아니어도 코딩은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 라는 말을 강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C 언어와 C++이 아닌 또 다른 언어와 또 다른 개발 환경에서 훨씬 더 C 언어, C++보다 가시성이 좋은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처럼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무엇인지, 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녀석이 사실 IDE,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이제 녀석인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사실 찍먹한다 하죠. 찍먹할 때 그나마 좀 알아두면 좋을 개념들, 매니페스트, 액티비티, 레이아웃 총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대부분은 다 직접 제가 코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구글에서 애초에 오피셜로 인정을 한 IDE입니다. IDE.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할 때 구글에서는 이 녀석이 공식이야 라고, 공식적인 애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된 이제 어떤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는 코틀린과 자바라는 두 가지 언어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만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C랑 보통 C++를 우리가 많이 코딩을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자바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 지금 김일도 교수님께서 교양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아마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다만 저는 코틀린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재밌어서 아마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다 코틀린 내용일 텐데, 코틀린의 문법이나 코틀린에 관련된 특징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AVD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버추얼 머신. 딱 봐도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단어를 봤을 때 버추얼 디바이스라고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핸드폰? 그래서 가상의 핸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C++이나 C 언어 같은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쳤을 때는 그냥 그 CMD 창 그거 딱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인풋 뜨면 나오는 정도였다면, 사실 진짜로 이제는 어플과 조금 유사한 그런 화면을 우리가 노트북으로 띄워볼 수가 있다는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IDE가 뭔지부터 일단 좀 알아봐야겠죠? 사실 IDE라는 게 딱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C 언어 코드를 메모장에다 쳤다고 할까요? 메모장에다 친다고, 예를 들어 프린트 F 맞죠? 프린트 F 헬로 월드를 메모장에다 쳤다고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명령 프롬프트 창에 딱 그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나요? 당연히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사실 저도 잘 많이 딥하게 배우지 못했고, 특히나 저학년 학우분들은 더더욱 더 딥하게 배우지 못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C 언어 같은 것들이 동작을 하려면 뭐 디버깅, 컴파일, 뭐 인터프리트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우리가 아는,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지원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조금 더 어플에 가까운 화면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설정을 띄워보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만약에 시작을 해보시면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매니페스트라는 이런 코드가 쭉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에게 찍먹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딱 보면 안드로이드는 얼로우 백업이 뭐죠? 정보를 저장하는 그걸 허락하나요? true. 예. 뭐 데이터 익스프레션 룰을 이거에 따라서 한대요. 풀 백업 콘텐츠는 이거에 따라서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약간 환경 설정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드는 아이디라고 했는데, 그럼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이 어플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 어플을 설치를 했을 때 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여기 이 매니페스트를 보고 얘는 백업을 허용하고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어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자기 휴대폰에 맞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액티비티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라고 써있는 게 여기 메인 액티비티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렇게만 시작을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onCre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죠? 그것이 뭐냐? 요 r.layout. 이거는 그냥 폴더 경로 지정하는 것 뿐이고요. 액티비티 메인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어떠한 XML 파일을 나는 생성해서 휴대폰 화면에 띄울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함수일 뿐입니다. 이 문법과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동작하는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결과적으로 이 액티비티라는 녀석은 이 레이아웃 파일 폴더에 있는 XML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처리하는 애들이구나. 지금 이 화면들이 만약에 이 화면이 activity main.xml이었다면 이제 아까 그 함수 onCreate 함수가 실행이 됐다면 이 화면이 휴대폰에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C++까지 혹시 다들 수강했나요? C 언어까지만 수강한 학생들 있나요? 1학년 친구들? 아직은 그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객체지향 언어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헤더 파일이나 또 다른 CP 파일이랑 막 섞어가지고 다른 헤더 파일에 있는 정보 사용하고 요했던 경우들이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 메인 액티비티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일단 출력을 할 건데, 그럼 이 녀석 화면에 버튼도 있고 숫자도 있고 여러 가지 값들이 존재하겠죠.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여기서 무언가 함수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또다시 내보낼 수도 있다 정도로 액티비티의 역할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연히 레이아웃은 그 화면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띄워주는 화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자, 버튼 무슨 역할일 것 같나요? 버튼 누를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를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그럼 텍스트 뷰 뭐 같나요? 제목? 뭐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를 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녀석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인데 아까 열심히 만들어봤던 코드들이 좀 날라가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위의 버튼, 이 버튼을 전 영어가 싫어서 한글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버튼 1 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 버튼에서 버튼 1로 변경이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C 언어에서는 내가 만약에 코드 일부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직관적으로 보이나요? 결과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할 때는 보통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이 해보는 게 막 여기저기에다가 C하고 혹은 프린트 F 넣어가지고 내가 코드가 맞는지 지금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막 디버깅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마우스 몇 번, 키보드질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아니, 프론트 공격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들들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원하시면 코드로 짜도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지금 이 텍스트 안에 텍스트 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네. 그것이 지금 코드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텍스트 1이라는 녀석의 글자를 텍스트 뷰라고 쓸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본다면 여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코드로 바꿔도 좋지만 여러분들 이 사이즈 같은 거 이렇게 바꾼다고 칠까요? 여러분들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몇 사이즈를 가지는지 우린 찍먹할 건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코딩보다는 직접 보이는 디자인 파트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파일에서 이 XML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받고 싶어서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이름이 텍스트1이고요. 얘는 BT1, 버튼1이고요. 얘는 BT2입니다. 당연하게도 BT1이라는 녀석은 버튼 1번 이 녀석에 대한 아이디가 될 것 같고요. BT2는 이 녀석에 대한 아이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세미나를 조금 더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C++에서 오버라이드란 개념이 나오나? 오버라이딩? 함수 오버라이드. 네, 연산적 오버라이드 나오고 있어. 기억이 안 나.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클릭했을 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클릭을 했을 때 텍스트 뷰가 바뀌는 것을 현재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기 보시면 온클릭이라고 있죠. 온클릭 주황색 글씨. 온클릭이 보통 그 마우스나 손으로 클릭을 했을 때 이거 해라라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인식을 못하네. 원래 얘가 이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추가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안 되네. 이렇게 되면 지금 뭔가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고 다만 그냥 제일 처음에 화면을 띄웠을 때 아, 이 화면이 나오는구나 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아쉽지만 끝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자, 아까 말했던 가상 머신, 안드로이드 가상 머신을 여기서 돌려주면 이렇게 가상의 휴대폰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화면을 띄워주게 될 겁니다. 저희가 앱을 배포했을 때 보는 화면을 가상으로 그대로 먼저 볼 수 확인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이 됐는데 화면이 뜨지를 않네요. 왜 이럴까? 됐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버튼이 지금 이렇게 버튼이 눌리는 인식은 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오류로 인해서 여기다가 사실 그런 이제 그런 버튼이 눌렸을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 대신에 버튼이 눌렸습니다라고 말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여기서 함수로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버튼이 눌렸을 때 화면을 전환하거나 어떤 텍스트를 출력하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거를 이 녀석이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종종 발생하는 거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버튼이면 이렇게 버튼이 눌리는 이런 게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끝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나온다면 스위치 같은 경우는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